정승윤 제13대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코로나로 축소된 조직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과 만나는 최일선의 공무원에게 명상을 권장했습니다. 운영 미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잼버리 대회가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늦었지만 제대로 된 마중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야외 활동을 하기엔 제약을 받고 있지만 색다른 체험에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관음종이 6년 만에 영산계단을 설치하고 4명의 비구니 스님을 배출했습니다. 홍파대종사는 오늘을 기억해 인천의 스승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사부대종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서원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대자유인 설악당 무선대종사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마성스님은 세간과 출세간, 선과 교회도 걸림없는 보살의 삶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스님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승윤 곰불련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공무원 불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정승윤 회장은 지역과 전체 조직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신임 회장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정승윤 회장은 부산지검검사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제13대 공불련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불자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불자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불교적인 마인드, 또 자비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절로 풍겨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대국민들에 대한 불교적 그러한 이미지를 잘 보양시켜 주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여러 가지 여건상 공불련 회원이 줄어든 것 같다며 종단과 교감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공불련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금 기회가 되면 이제 불자로서의 그런 전법 활동을 곁들이면 더욱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불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그 모습을 이미지를 좋게 해서 많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승윤 회장은 역량이 부족한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부처님 가르침이 공무원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특히 그 종단하고 공무원 사회 사이에 저희가 공무원 불자 연합회가 가교가 되어서 항상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께까지도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2년 동안 공불련 조직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지역별 조직과 전체 조직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 불자연합회에서 각 지역별 조직하고 전체 조직들을 조금 재건을 해서 탄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공불련 정기법회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교 지화장엄 전승회 회장 정명 스님이 조계종 최초로 전통지화 명장에 위촉됐습니다. 정명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통지화 명장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꽃도 생명이기 때문에 지화로 대체하는 것은 생명 존중의 의미가 있고 지화로 법당을 장엄하면 품격도 높아질 뿐 아니라 전통도 이어갈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해서 지화 조성 기법을 전수시키고 지화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명 스님은 종단 최초로 전통지화 명작에 위촉돼 큰 영광이지만 부담이라며 지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가 오는 10월 15일 낙동강 체육공원 제2축구장에서 열리는 제18회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호산 스님과 공동대표 진호 스님, 도재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호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행사를 하면 지역 관공서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긴다며 이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연계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중생제도 차원에서 자비행을 하는 게 불교 고유의 정신이며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며 종단에서 할 일을 스님들이 대신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아르헨티나 대원들이 천년고찰 청계사를 찾았습니다. 절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한국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사 설법전을 찾은 아르헨티나 스카우트 대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을 까면 안에 작은 인형이 또 나오는 마트로시카 인형을 직접 만드는 작업으로 청계사 신중도에 등장하는 신중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가 낯선 외국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중들이 들고 있는 칼과 비파 등의 의미를 설명하고 청계사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최근 복원에 나선 비파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청계사 주지이자 한국 불교 스카우트 연맹장 성행 스님은 잼버리가 조기 퇴영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렇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도 새만금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같이 옮겨왔습니다.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있었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배정돼서 활동하다가 제가 있는 이곳 서찰에 우리 아르헨티나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온다기에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원들은 인형 채색에 이어 단주 만들기 체험과 팔과 다리 등의 판박이 스티커를 붙여보며 한국 불교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여러 번 참가했던 대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절을 보긴 했지만 한국처럼 절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Sino que también hubo lo que es la parte cultural, el conocer lo que son dulces coreanos, lo que son estas pulseras y sus significados y los colores. Entonces siento que fue una visita como que dio un paso más allá, que fue más completa y que nada, realmente me pareció muy interesante y como que nos permitió conocer mucho más Corea de cerca. 성행 스님은 문화재청 의왕시 등과 협업해 펼치고 있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 해외 포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결정이 되었지만 청계사는 항상 준비된 서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파 연주를 해줄 수 있었고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서 경판 작업이라든지 또 신중도 그리기라든지 기타 다양한 그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해왔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정부의 준비 미숙으로 혼란을 겪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민간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내며 귀중한 손님들에게 늦었지만 제대로 된 마중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일본 스카우트 단원 1,600명이 천태종 구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스카우트 단원들은 3박 4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위해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구인사 방문 기념법회를 열어 대원들을 맞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잼버리가 일찍 종료돼 아쉬움이 남겠지만 부처님 도량에서 함께하게 된 것은 소중한 인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범은범패 보존의 스님들의 명산제 시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어 일본 스카우트단은 뮤지컬 갈라쇼, 마임 공연 관람과 사찰 투어, 사찰 예절 교육 등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불가리아 스카우트 대원들이 세종 영평사를 방문해 한국 불교 전통 문화와 낙화놀이를 체험했습니다. 37명의 불가리아 스카우트 대원들은 지난 9일 영평사 경내에서 열린 낙화 행사에서 한국의 전통 불교 음악과 무용의 정수를 관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웅전 앞에 내걸린 낙화봉에서 쏟아지는 불꽃을 보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또 관음무와 바라춤, 나비춤, 범패 등 불교 무용과 음악을 관람하며 한여름밤 이국적 정취를 즐겼습니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불가리아 대표단에게 영평사와의 인연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축원했습니다. 관음종이 6년 만에 영산계단을 설치하고 비구니계를 설했습니다. 전계대화상인 종정 홍파대종사는 초발심을 잊지 말고 인천의 스승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사부대중은 계산조인 태어조사의 달해제를 봉행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서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관음종이 6년 만에 영산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관음종은 어제 오전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서 정계대화상의 종정 홍파대종사와 갈마아사리의 원로원장 법륜대종사, 교수아사리의 교육원장 도선스님을 삼화상으로, 존정아사리의 총무원장 법명스님과 호법원장 경원스님을 이승사로 영산계단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4명의 비구니 스님에게 348경계를 설한 종정 홍파대종사는 초발심을 잊지 말고 사막을 닦아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길 축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진법계를 설하여 마쳤으니 너희가 무진법계를 받아 마쳤으니 이제는 참된 비구니로서 수계 제자 등이 버리심을 바라니 참된 수계 제자가 되느니라. 살 속을 파고드는 연비의 뜨거움을 견디며 불제자로 출가 수행자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4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연비만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미명을 벗어나 일체 중생을 제도하길 서원했습니다. 비구니 회장 경원 스님은 출세간의 길로 나섰던 50년 전을 회고하며 후학들을 격려하고 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응원도 당부했습니다. 스님들이 부족해 봤는데 다 증명을 하신 거예요. 큰 스님이 될 수 있도록, 포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보살님들, 처사님들이 옆에서 좌우고초가 돼서. 이어 관음전에서 봉행된 계산조 태어당 홍선대조사의 열반 44주기 달해제에서 대조사의 진영에 꽃과 차를 올린 사부대중은 계산정신을 이어 중생구제를 위한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땀도 않고 허물어서 사랑하는 참된 만들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장교 큰 스님이 양식했더라면 올해 우리 관음정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스님의 큰 뜻을 언제나 암시해 주시고 특히 원로의장 법륜 스님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종단으로 도약하는 것이 대조사의 유지를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스님이 이 세상에 펼치고자 했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중생들이 요익하도록 시대의 정신에 맞게 우리가 포교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성화시키는 게 오늘 큰 스님의 연단을 받들은 큰 의의일 거예요. 4명의 비구니 스님을 배출한 관음종은 계산조 태어대조사의 원력을 오늘에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최초의 선시조 창작자이며 날카로운 화두로 부처님 말씀을 전한 설악당 무산대종사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만해 축전의 일환으로 열린 세미나 현장,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시조를 만든 시인이자 설악산을 중심으로 수행한 대선사인 설악당 무산대종사. 설악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가 어제 만해 축전 일환으로 설악 무산의 불교 그 깊이와 넓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수행자이자 시인으로서 무산 스님이 걸어온 불교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도 100년 또 그보다 더 멀리 뻗어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이 행사가 오늘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글 써주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 스님은 무산 스님의 저서 벽암록과 무문관을 중심으로 스님의 불교관을 탐구했습니다. 마성 스님은 설악 무산 스님은 세관과 출세관은 물론 선과 교회도 얼매이지 않았던 대자유인이며 그의 행적은 걸림없는 보살의 삶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선과 교 두 방면의 정통한 종장은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까지 터득하고 있었으니 과히 기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개건교수 공일 스님은 무산대종사의 수행관, 한양대학교 유성호 교수는 사유의 형이상성과 통합성 등 다양한 관점으로 스님의 삶과 생각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무산대종사가 보여준 사하촌과 바람직한 관계라는 주제에서는 절동네 주민들을 부처님처럼 모셔라라는 대목에서 볼 때 사하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인간적인 이야기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설악무산이 백담사에서 보여준 사찰과 사하촌의 상생 모델,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의 후학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배려와 사랑에 기반한 사하촌 포교야말로 쇠락의 길로 접어든 한국 불교를 되살릴 최적의 중흥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사하촌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전법은 사하촌부터. 지난 2021년부터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있는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설악 무산 스님의 삶과 생각, 그 깊이와 넓이를 주제로 3년간 3부작 세미나로 마무리하며 문학, 불교, 사회의 관점으로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종단협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에 적극 나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지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 이웃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종단협 제2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수해민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을 실천한 겁니다. 어제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과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서울 마포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조계종을 비롯한 회원 종단들이 모은 기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도각 스님은 천재지변이 일어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위로를 전하고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가 되길 기원하며 수해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희망브리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마다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아픔을 같이 나누자. 고통을 같이 나누자. 기뻐도 같이 기뻐야 되고 슬퍼도 같이 슬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아마 우리 협의회는 아마 이렇게 기금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피해 입은 수해 이웃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196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하고 6천만 점 이상의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농가를 찾아 토사를 제거하는 등 몸소 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보상이나 배상을 받으시는 그 기간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돈 나가는데 어저께 전부 다 저희 협회 배분위원 즉 이사들이 다 사인하셨습니다. 불교를 대표해가지고 조계종단이 들어와 계시는데 보인 스님이 그 귀찮은 소임을 맡으셔갖고. 그러면서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유례없는 폭우로 연이어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불교계가 흔쾌히 성금을 기부해줬다며
종단협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수해 복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한 종단협과 희망브릿지는 앞으로도 집중호우를 비롯한 모든 재해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말복이지만 태풍 카눈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던 어제 서울 종로 원각 무료급식소에서 따뜻한 자비 나눔 무료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곰탕 300인분을 제공하며 활력과 기운을 전해줬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복에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우산을 쓴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급식을 기다리며 번호표를 받습니다. 오늘의 메뉴인 닭곰탕에는 먹기 좋게 찢어낸 살코기와 함께 인삼뿌리와 대추 고명이 얹혀 있습니다. 육수가 부어지는 순간 입맛을 자극하는 깊은 풍미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말복이었던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르신과 노숙인을 위해 특별한 무료급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서울 종로 사회복지 원각에서 300여 어르신들에게 한방 닭곰탕을 대접해 든든한 여름철 보양식으로 활력과 기운을 선사했습니다. 배식 시작 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처장 해공 스님은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탑골공원에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 말복이라 저희들이 닭곰탕을 준비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닭골공을 찾으신 어르신들 항상 건강을 제가 기도하고 건강 지키시면서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13명의 자원봉사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바람일회가 함께해 어르신들에게 미소와 손길을 전했습니다. 후식으로 제공된 두유와 초코파이는 어르신들이 소중한 순간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무리를 선사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대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루도 빼지 않고 노인들을 이렇게 대접해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복의 특별한 메뉴로 준비된 따뜻한 닭곰탕은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며 희망과 온기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폐영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 미숙으로 무너졌던 잼버리 대회를 한국 불교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